자, 표본 공간 하면 뭐예요? 어떤 시행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들을 집합 안에 넣어주신 거. 자, 사건 하면 뭡니까? 그렇죠.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. 그러니까 사건 하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.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. 그러면 A 집합은 8의 약수입니다. 8의 약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1, 2, 4. 요렇게 되겠죠. 8까지 넣어주시는 거 아닙니다. 요 녀석이 부분 집합이니까요. 자, B는요. 2, 4, 7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사건 C. 사건 C도 요 녀석의 부분 집합이죠. 요 녀석의 부분 집합이니까 사건 C는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. 자, 배반 사건 밑줄 치시죠. 배반이라고 하면은 C와 A는 겹치는 게 있으면 된다, 안 된다? 안 된다. 자, C와 B 집합도 겹치는 게 있으면 안 된다. 이거예요. 배반 사건의 정의가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. 이해하시죠? 그래서 C는 A가 갖고 있는 걸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. 1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2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4도 갖고 있으면 안 된다. 자, 마찬가지로 B가 갖고 있는 것도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2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4도 안 되고 7도 안 된다 이거죠. 그러면 C는 누구 또는 누구를 가져도 됩니까? 3, 5, 6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됩니다. 이해가 되나요? 그러니까 C는 3만 있어도 되고 5도 있어도 되고 6만 있어도 상관없습니다. 이 중에 뭐 이렇게 나는 6만 갖고 있을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. 또는 뭐 이렇게 3만 갖고 있을 때 이렇게 해서 3 또는 5 또는 6 얘네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존재인데 원소가 가장 원소 합의 최대값이니까 가장 많은 원소를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다 들어있을 때 그때가 최대값이다 이런 거고 요런 이제 앞부분 사건 표본 공간 집합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배반 사건 교집합이 없다라는 거 이런 걸 좀 필히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. 알겠죠? 자, 좀만 더 해볼게요. 자,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A와 B다. 뭐 이런 다 할 줄 아시죠? 자, A 플러스 B가 8인 사건을 A라고 한다. 그지? 자, A 사건. 자, 서술형 쓰실 때도 꼭 어디에다 넣어주셔야 돼요? 집합 안에 넣어주셔야겠죠? 그래서 1하고 7. 이게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. 그죠? 왜요?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해요. 왜 많이 하지? 주사위란 생각을 첫 번째 읽었지만 까먹은 거죠. 그러지 마시고 자, 몇부터 가능해요? 좋아요. 그 다음은요? 이거 되죠? 그 다음은요? 4, 4. 그 다음은요? 그렇죠. 서로 다른 주사입니다. 그 다음 이게 A 집합이에요. 그리고 집합 안에는 꼭 순서상으로 쓰기.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요. 자, B 집합 꼭 집합으로 써주셔야 됩니다. 사건이기 때문에. 자, 두 개의 차이가 3보다 커야 되니까 1, 몇입니까? 1,4 안 되고 1,5. 그 다음 1,6. 천천히 해보시죠. 2, 6. 3, 없습니다. 4, 없습니다. 5, 1. 6, 1. 6, 2. 이렇게 세팅을 좀 해주세요. 알겠죠? 이해가 됐어요? 자, 마무리. 이제 사건 C가 하나 더 있습니다. 자, C를 구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. 맞죠? C를 구하는 게 목표인데 C는 A 여집합과 배반 사건이다. 요 멘트가 조금 헷갈립니다. 자, C랑 A 여집합하고 교집합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? 공집합이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. 자, 이 말이 뭐냐면 A 빼고 A를 제외시켜 놓고 C랑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다. 이 말은 뭐예요? C는 이 말이 뭔 뜻일까? C가 어디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일까요?
그렇죠. 그렇죠. A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A를 빼면 C와 겹치는 게 없다. 이런 뜻이에요. 그럼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. 알겠지? 그러니까 C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다. 즉 A에 있는 것들 중에 하나씩은 갖고 있을 수 있다. 그렇지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것들은 하나씩 가져올 수 있다. 그런데 B랑 배반이다 라고 하니까 C랑 B랑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다. 이 말은 뭐야 그러면? B는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.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져올 건데 이 중에 B는 가져오면 안 된다. 이륙이 B에 있습니다. 맞죠?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 B에 있는 거는 가져오면 안 된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세 개는 갖고 와도 되고 안 갖고 와도 됩니다. 이해돼요? 여기서 이제 경우의 수 개념이 조금 들어갑니다. 경우의 수 개념이 조금 들어가는데 3,5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4,4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5,4도 3도 와도 되고 안 와도 되고 각각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포지션이 되냐면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 전체 몇 가지입니까? 8가지인데 왜 답이 없냐 이거죠. 공집합이 아니다. 왜 답이 없어요? C가 공집합이 아니다. 그렇습니다. C가 공집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두 가지 안에는 모두 다 안 가져온 경우가 하나 있죠. 그거 한 가지는 꼭 빼주셔야 된다. 근데 이거 주관식에서 많이 실수합니다. 그래서 몇 가지다? 7가지다. 이렇게. 요 이제 첫 번째 두 개의 문제부터 굉장히 이제 개념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이것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자, 4쌍의 부부가 있습니다. 4쌍의 부부가 있고 8명 중 5명 뽑을 때 하니까 분모 바로 갈까요? 분모 몇 시 몇이죠? 8C5. 요렇게요. 8C5가 있고 부부 두 쌍이 포함될 거예요. 1번 부부, 2번 부부, 3번 부부, 4번 부부가 있습니다. 그죠? 각자 이렇게 2명씩 남녀 이렇게 있고요. 부부 두 쌍이 포함돼야 되기 때문에 이 4개의 부부 중에 4개의 부부? 4쌍의 부부 중에 누굴 들어올지 골라주셔야겠죠. 자, 그게 이제 4C입니다. 그래서 4C 4개의 쌍 중에 두 쌍은 들어와라. 그러니까 얘들이 들어갔다고 칠게요. 되셨어요? 자, 부부 두 쌍만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2명은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. 그래서 3번 부부에서는 3번 부부 지금 몇 명을 이미 뽑은 거죠? 4명. 지금 4명을 뽑은 거지. 4명을 뽑은 거예요. 4명이 들어와 있어요. 5명을 뽑는 거잖아. 그지?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? 몇 마리가 남아있죠? 4마리. 이들 중에 한 명이 들어오면 되겠다. 몇 C면? 연산 좀 해볼게요. 자, 8C3이 몇입니까? 8C5가 8C3인데 56. 얘는요? 6. 얘는 4.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. 약분이 되나요? 7분의 3.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. 천천히 좀만 복습해 주시고 요 정도 수준은 꼭 나옵니다. 꼭 나오니까. 일렬로 나열할 때 밑줄 쳐주실래요? 일렬로 나열할 때 그러니까 당연히 분모는 몇 팩이에요? 5팩토리얼 이렇게 시작하는 거겠죠.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원칙 하나 만들어놨는데 기억나시나요? 원칙? 짝수가 이웃하면 안 돼. 원칙 하나 만들어놨어요. 그게 어떤 원칙입니까? 그렇죠. 저걸 나중에 낄 것이야. 저걸 나중에 낄 것이야. 그러면 짝수는 2, 4니까 누구? 1, 3, 5를 먼저 나열을 먼저 하자. 몇 팩토리얼이야? 3팩토리얼이겠죠. 1, 3, 5를 나열하고 빈 공간이 4개가 있습니다. 빈 공간이 이렇게 4개가 있고 우리가 이제 넣어야 될 숫자가 2랑 4가 있겠죠.
그래서 요 2를 보내겠습니다. 2가 선택할 자리 몇 개니?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2가 선택할 자리는 4개가 있어요.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. 자, 2가 여기로 왔다고 칩시다. 그러면 4가 선택할 자리는 좀 줄어들죠. 여기, 여기, 여기. 몇 가지가 있어요? 3가지가 있겠죠. 요만큼이 4팩토리알입니다. 4팩토리알이니까 얘랑 얘랑 약분을 하면 몇만 남아요? 5만 남고 5분의 3에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해되시나요? 이렇게 빈 공간에 끼는 거 앞에 경우의 수 2단원에서도 설명을 드렸거든요. 빈 공간에 끼는 거 해볼까요? 자, 요것들을 나열해서 6자리 수를 만든다. 전체 6개니까 전체부터 구합시다. 전체. 자, 같은 것들이 있어요.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. 둘, 셋, 넷, 다섯, 6자리 중에 얘들이 갈 자리 먼저 골라주는 겁니다. 몇 쓰면? 6시 3. 좋습니다. 6시 3. 자, 3이 갈 자리가 들어갔어요. 그럼 몇 자리가 남았어요? 둘, 3자리가 남았죠. 요 3자리 중에 2들이 갈 자리 골라주시면 되겠죠. 그러니까 몇 쓰면? 3C2가 되겠고 2가 위치하게 된다면 1은 자연스럽게 빈 공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. 이렇게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. 됐죠? 4의 배수 밑줄 쳐주시고 이 수가 4의 배수. 4의 배수는 다들 아시죠? 어렸을 때 해서 끝 2자리가 끝에 있는 2자리, 요 끝에 있는 2자리 보이시죠? 그게 뭐가 돼야 돼요? 끝에 있는 2자리가 4배수가 되면 됩니다. 배수. 너무 어렸을 때 해서 까먹었죠? 끝에 있는 2자리가 4의 배수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색칠한 요 자리와 요 자리. 안녕. 자, 우리 애기가 요즘에 색칠 공부에 아주 끝에 있는 2자리가 4의 배수가 되면 됩니다. 알겠죠? 자, 이제 여기 있는 숫자를 가지고 4의 배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4의 배수 중에 가장 첫 번째 1하고 뭐가 온 경우? 2가 온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죠. 자, 1 하나 쓰고 2 하나 썼습니다. 맞습니까? 자, 그러면 얘네 4개를 앞에 4자리에 나열해야 돼요. 몇 C 몇입니까? 4C3. 요거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. 자, 4개의 빈자리 중에 3이 갈 자리 골라드리겠습니다. 또는 4C1이라고 써도 됩니다. 4개의 빈자리 중에 2가 갈 자리 고를게요. 이렇게요. 요거까지 이해되시나요? 자, 1, 2가 온 경우 제시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? 3이. 자, 3, 2, 32가 이제 4의 배수가 됩니다. 그래서 32가 온 것은 3 하나 오고 2 하나 오지 않았어요? 그러면 이제 앞에 4자리 중에 1, 2, 3, 3이 남았잖아요. 4자리 중에 누가 갈 자리를 골라드려요? 3이 갈 자리 골라주세요. 이렇게. 그래서 3이 갈 자리를 이렇게 골라주시면 빈 공간이 몇 개 남습니까? 2개가 남고 그 두 공간에 1과 2를 보내주세요. 곱하기 몇? 2. 이렇게 되겠죠. 좋아요. 연산 좀 해볼게요. 6C3은 몇입니까? 20. 3C2는 3이 되겠고 4C3은 4가 되겠으며 12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됐나요? 16이 되겠고 60이 되겠습니다. 약분이 되나요? 4, 15 이렇게 되겠고 P 플러스 Q니까 19가 답으로 되겠죠. 오케이. 우선 4의 배수 관련된 거. 근데 뭐 짝수는 아시죠? 끝자리가 2. 2의 배수. 홀수 아시잖아요? 끝자리가 홀수. 4의 배수 지금 공부했고요. 3의 배수만 주로 나오겠네요. 3의 배수. 3의 배수는 뭘까요? 각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된다. 이건 나중에 다른 기출문제들 많거든요. 뭐 경찰대에서도 기출했고요. 우리 그 평가원 기출문제도 있으니까 그때 3의 배수 관련된 것도 말씀드릴게요. 이 앞단원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? 맞나요?
해볼게요. 모든 함수 중에 밑줄 칠까요? 모든 함수 중에 자 그러면 1, 2, 3, 4가 있죠. 이렇게 있고 1, 2, 3, 4, 5, 6이 있어요. 1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입니까? 6개가 있죠.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6개, 6개, 6개가 있으니까 전체는 6의 몇 제곱이라고? 4제곱이라고 시작하고 문제를 푸는 거겠죠. 자, 그때 1이 몇으로 간 거? 2로 간 거 문제 풀어볼게요. 1은 2로 갔습니다. 2가 선택할 수 있는 거? 6개. 얘도 6개? 6개. 6의 몇 제곱이죠? 3제곱이죠. 이번에는 2가 어디로 간 거? 2가 3으로 간 거. 또 마찬가지로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6개, 6개, 6개.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등장을 하죠. 자, 또는에 집중하셔야 되겠고요.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나눠서 개수를 셌다면 꼭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앞에서 센 경우와 이 앞에서 센 경우와 뒤에서 센 경우에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없는가? 여기서 세고 여기서 셌는데 너무 많이 세지는 않았는가? 좀 고민을 해주셔야겠죠.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건가요? 얘랑 얘랑? 당연하죠. 뭐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간 거.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번 뭐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? 빼야 된다 이거죠. 집합에서 따지면 이게 NA가 되겠고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? NB가 되겠고 끝에 있는 게 NA 교비가 되겠죠. 그러니까 교집합은 한 번씩 빼주셔야 돼요. 따라서 3이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? 6가지.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? 6가지가 있겠죠. 그래서 6의 제곱은 한번 빼주셔야 된다는 거. 약분할게요. 6의 제곱으로 약분하니까 이게 36이 되겠고 요거는 6이 되겠고 플러스 6이 되겠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. 따라서 36분의 몇이 되겠다? 11이 되겠고 36을 곱하라고 하니까 아 분모가 36이겠구나. 안도의 한숨이 오면서 11이 되겠죠. 1이 몇 장? 1이 4장, 2가 2장, 그 다음 3이 3장 들어있습니다. 한번 해볼게요. 1이 몇 장? 2, 셋, 넷, 2가 2장, 3이 3장 들어있는 상자가 있습니다. 상자도 그려줘야지. 이런 상자가 있어. 2개를 뽑아, 그지? 맞아요? 네. 여러분들 제가 요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. 자, 이렇게 있는데 하얀 공 2개가 있고 까만 공이 있어. 이 중에 하얀 공이 나올 확률 몇이지? 3분의 2지.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했지. 어떻게? 여기서 선생님이 뽑는데요. 여기서 뽑으면 흰 공 또는 까만 공이잖아요. 2분의 1 아니에요? 저기서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건 흰 공 또는 까만 공 2개잖아요. 저 둘 중에 흰 공이 나올 확률 2분의 1 아니에요?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.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여기다 손을 넣어서 딱 뽑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? 까만 공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까?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높죠.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시냐면요. 전체가 3개 중에 하나를 뽑는데 라고 하는 이 3개의 의미는 서로 다른 3개로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요 공이 나올 수도 있고 요 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흰 공 나올 확률이 좀 높은 거예요. 그러니까 요 2개는 다른 걸로 봐야 된다는 거. 그럼 여기서 요 1은 전부 같은 겁니까? 다른 겁니까? 전부 다른 종류의 1이라고 생각해 주세요. 뭐 이런 거 뭐 초코가 묻어있는 1, 뭐 딸기가 묻어있는 카드에 뭐 이렇게 찢어져 있는 1번 카드. 그래도 어차피 1이 나온 건 맞잖아. 그치? 이해돼요? 그러니까 이 중에 1이 나올 확률은 몇입니까? 3분의 1이요. 왜 그러니? 아, 저기서 뽑은 선생님 1 또는 2 또는 3이잖아요. 그럼 셋 중에 하나 아니에요?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확률 파트에서는 저기 있는 걸 다른 걸로 봐야 된다는 거. 따라서 전체 경우는 몇 시 몇으로? 9시. 그렇습니다. 9C2가 전체예요. 전체를 다른 종류의 카드로 보는 겁니다. 요게 같은 모양일지어도 다시 요 카드에는 딸기 묻어 있고 요 카드에는 쪼꼬 묻어 있고 요 카드는 찢어져 있고 요 카드에는 뭐 정상적인 카드 이렇게 알겠죠?
어쨌든 뽑으면 1이 적혀 있으니까 다른 카드지만 그때 두 수의 합이 몇 이야? 4이요. 4 이하. 4 이하니까 뭐뭐 뽑을 수 있습니까? 1, 3, 1, 1, 1 뽑을 수 있겠죠. 여기서 중요한 게 1, 2를 뽑으려면 이거 역시도 몇 시 몇으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? 4시, 그렇습니다. 이 1은 전부 다 다른 종류의 카드들이기 때문에 이 다른 종류의 카드 4가지 중에 2가지를 뽑는다. 이런 식의 표현을 해줘야 된다. 중요합니다. 알겠죠? 이해가 돼요? 이렇게 하면 안 돼. 1, 1이 나오는 거 있고 1, 2, 1, 3 2, 2 뭔 소리인지 알까요? 그래서 전체 4개 그래서 전체 4가지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. 알겠죠?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니까요. 진짜예요. 나중에 이제 자연스토리 풀다 보면 또 있거든요. 그래서 1, 2를 뽑을 수 있는 건 몇 시면? 4시, 4C 플러스 1, 2를 뽑을 수 있는 건요.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야 되겠죠. 몇 가지예요? 8가지 플러스 1, 3을 뽑을 수 있는 건 12가지, 12가지. 이해하시나요? 2, 2를 뽑을 수 있는 건 그렇게 한 가지라고 쓰지 마시고 이런 것도 2C2라고 적어주세요. 그래야 조금 나중에 안 까먹고 이해가 되실까요? 9C가 몇입니까? 36, 36. 얘가 6, 14. 왜 이렇게 많아? 27, 27. 몇인가요? 4분의 3. 되셨어요? 이해가 되나요? 됐어요? 자, 근데 좀만 더 말씀드릴게요.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. 전체가 9C인 건 아시죠? 맞습니까? 통분해 보시죠. 이게 36분의 몇? 21, 36분의 24, 36분의 27, 36분의 30, 한번 보세요. 36분의 33, 자, 전체 가지수가 36가지인데 분모를 보시죠. 분모가 18보다 큽니다. 수능에서도 실제로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. 분모가 18보다 크다는 건 내가 세하려야 될 게 많다는 걸까? 아니면 아닌 걸 빼는 게 옳은 방법일까? 그렇습니다. 얘는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얘가 해당하지 않는 걸 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가 갈 수 있는 거예요. 이해됩니까? 그래서 이런 답안을 보는 것도 난 중요하다고 봐요. 답안을 봤을 때 이게 분자가 거의 분모에 가깝죠. 지금 선생님 몇 개 센 거예요? 27개 센 거지 않습니까? 근데 9개 세는 게 더 빠를 것 같지 않을까요? 그걸 세서 빼는 게 낫지 않을까? 그래서 이렇게 분자가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숫자가 크면 여사건을 생각해라.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. 꼭 적어도가 있어야 여사건이 아니고 이런 답안을 보면서도 여사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 서로 다른 밑줄 쳐주실래요? 서로 다른. 그 다음에 필통은 어떻습니까? 같은 종류의 필통입니다. 그러니까 필통은 이제 똑같아요. 여기다 필통을 이렇게, 이 필통은 이제 똑같이 생겼습니다. 이렇게요. 필통은 똑같이 생겼는데 전체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전체 경우의 수 세알일 때 1학년 때 했어요. 1학년 때 했는데 까먹었을까 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서로 다른 몇 마리가 있습니까? 서로 다른 몇 마리가 있어요? 7마리가, 6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죠. 서로 다른 6마리, 서로 다른 6마리, 연필 4개, 볼펜 2개. 서로 다른 6마리가 있는데 얘들을 두 개를 나누는 것을부터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둘 나눌 때. 이해되니? 자, 둘 나누는 것부터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때 그게 이제 전체 분모가 되겠죠. 저 서로 다른 6가지를 두 개 나눌 때. 두 개 나눌 때 해볼 건데 보시면 6개 중에 2개 뽑겠습니다. 됐어요? 6개 중에 2개 뽑아서 1과 2를 뽑았다고 할게요. 그럼 몇 개 남았어요? 4개가 남았죠. 그 4개 중에 다시 한번 2개를 뽑을게요.
그래서 3과 4를 뽑았다고 칠게요. 자, 곱하기 남은 두 개 중에 두 개를 뽑아서 5, 6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이거 너무 많이 센 겁니다. 왜 많이 센 거냐면 4개 중에 6개 중에 2개 뽑고 4개 중에 2개 뽑고 2개 중에 2개 뽑았잖아요. 그때 이게 왜 많이 셌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첫 번째 지금 1, 2 뽑고 3, 4 뽑고 5, 6 뽑은 게 있죠. 이거랑 3, 4 뽑고 1, 2 뽑고 5, 6 뽑은 건 어떤 겁니까? 어차피 같은 거예요. 그냥 두 개 분리만 하려고 하는 거니까. 그러니까 1번, 2번 먼저 뽑고 3, 4 뽑고 5, 6 뽑나? 3, 4 뽑고 1, 2 뽑고 5, 6 뽑나? 이게 똑같습니다. 그럼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똑같은 건가요? 5, 6 뽑고 1, 2 뽑고 3, 4 뽑고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. 이 말이 뭐냐면 똑같은 게 몇 개 만들어지냐를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. 똑같은 게 이걸 한 집단으로 얘기를 했을 때 이 집단을 나열한 만큼 똑같은 것들이 발생을 해요. 몇 팩토리알만큼 있습니까? 3팩토리알만큼 똑같은 것들이 생겨요.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똑같기 때문에 전체 경우의 수를 세아릴 때 3팩분의 1로 나누는데 요 3이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요 3은 똑같은 숫자가 있는 개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. 2가 3개 있으면 3팩토리알입니다. 똑같은 집단이 몇 개가 발생되기 때문에 3개가 발생되기 때문에 3팩토리알이다.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. 이해가 되나요? 한 번 더 연습을 해보면 이런 내용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. 어렸을 때 다 하신 거예요. 3개, 3개로 나눠볼까요? 3개, 3개? 그럼 몇 시 몇이죠? 6개 중에 3개 뽑고 3개 중에 3개 뽑았죠. 이때는 몇 팩으로 나눠야 될까요? 2팩토리알로 나눠주셔야 된다. 3개, 3개로 나눌 때는. 왜냐면 1, 2, 3 뽑고 4, 5, 6 뽑은 거나 4, 5, 6 뽑고 1, 2, 3 뽑은 거는 뭐 하기 때문에? 똑같은 케이스지 않습니까? 그냥 두 집단으로 나누기 때문에.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얘기를 생각하셔도 되겠죠. 1, 2, 3을 그냥 뽑으면 4, 5, 6이 나머져 있잖아요. 그러니까 어차피 두 집단으로 나눈 거지. 근데 4, 5, 6을 뽑아도 1, 2, 3이 남아있으니까 두 집단으로 나눈 거예요. 그 두 개가 똑같은 경우예요. 그래서 여기 이제 같은 숫자가 있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세요. 알겠죠?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.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. 한 명, 세 명으로 나눠라. 한 명, 세 명으로 나눠라. 이럴 때가 있거든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6명 중에 한 명 뽑고 5명 중에 다시 한 명 뽑고 4명 중에 다시 한 명 뽑고 3명 중에 3명 뽑는데 여기에 나눌 생각부터 해주시고 같은 숫자가 몇 개 있어요? 3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3팩토리알로 나눠주셔야 된다. 요들은 같은 집단이기 때문에 1, 2, 3 뽑나 1, 3, 2 뽑나 3, 2, 1 뽑나 이게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. 여기 같은 숫자가 3개 있으면 3팩토리알, 같은 숫자가 4개 있으면 4팩토리알로 이렇게 어떤 집단을 나눌 때 쓰는 방법이에요. 기억해 주실 수 있죠? 이해되셨나요? 그래서 그거 좀 체크를 해주시고 자, 됐습니다. 이제 전체는 구했어요. 여기 전체는 구했고 이게 전체 두 개의 볼펜이 몇 개예요? 두 개의 볼펜을 얘들이 볼펜입니다. 5번하고 6번이 볼펜. 두 개의 볼펜을 동일한 필통에 넣지 말래요. 맞습니까? 근데 얘들은 필통 모양은 다 어떻습니까? 같으니까 너는 일로 가. 됐죠? 이때 경우의 수 세아리는 거 아닙니다. 알겠죠? 요때 요때 실수하는 게 뭡니까? 5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3C1이라는 것을 여기다 쓰는 거예요. 그러시면 안 돼. 알겠지? 필통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5는 그냥 이 필통에 들어가.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6도 1필통에 들어가 이러면 5번하고 6번이라는 볼펜은 같은 곳에 있지 않게 되겠죠. 이해가 됐습니까? 됐어요? 자,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간입니다. 여기에 몇 개의 연필이 들어갈 수 있어요?
그렇죠. 두 개의 연필이 들어갈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몇 C 몇이라고 쓰시면 됩니다. 그렇죠. 4C. 이렇게. 여기에 3번 연필과 4번 연필을 갖다 넣어 놓겠습니다. 그럼 연필이 몇 개 남았어요? 두 개가 남았죠. 이때 1번이 갈 필통이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필통이 된 거예요. 이게 5번이 주인인 필통, 6번이 주인인 필통. 그러니까 1이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? 두 가지. 1이 여기 갔다고 친다면 2는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. 되셨어요? 연산해 볼게요. 연산 가보시죠. 어떻게 해요? 요거 1이니까 요게 6이고 요게 6이죠. 6C가 몇입니까? 15 되겠고 6이 12. 그래서 몇 분의 몇? 그렇습니다. 5분의 4가 되겠고 얘 역시도 여사건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도 좋긴 한데 이렇게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뿌릴 수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죠. 알겠죠?